안녕하세요. 유복여고 기아 수강생 여러분, 김태석 선생님입니다. 오늘 기아 9차시 강의 시작을 해볼 건데요. 강의 촬영 일자 기준으로 오늘은 5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제일 수업이 빠른 반은 오늘 오후에 아마 이 수업을 공부를 하게 되실 거고, 다른 친구들은 다른 반의 학생 경우에는 이 강의가 온라인 수업의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는 어느 반은 온라인 강의를 해야 하고 어느 반은 이제 등교 개학 이후에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진도의 차이를 좀 맞추기 위해서 따로 좀 공지를 좀 해드릴 겁니다. 요지는 수업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 차시의 영상을 보고 등교를 하셔달라라는 그런 부탁을 요 영상의 아래에 내용을 메모를 해 두겠습니다. 그것을 좀 꼭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 9번째 시간, 지금 우리는 2차 곡선과 직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지난 시간에는 포물선과 직선, 포물선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타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 즉 타원에 그은 접선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당연히 포물선에 그은 접선, 포물선과 직선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게 2차 곡선의 마무리가 되는 지점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썼던 얘기를 잠깐만 먼저 정리를 해놓고 좀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 우리는 포물선과 직선이라는 단원을 공부를 했었고요. y제곱은 4px라는 포물선을 예를 하나 들어보기로 합시다. 이렇게 생긴 포물선과 기울기가 m인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이런 직선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자, 이때 얘네들이 이런 거예요. 위치 관계를 말한다라는 거는 결국 이렇게 생긴 포물선의 직선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고 있느냐, 관통했느냐, 아니면 전혀 그냥 만나지 않고 이렇게 지나갔느냐, 아니면 그 사이를 절묘하게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지나면서 이렇게 지나갔느냐, 즉 딱 하나의 점에서만 잠깐 만나고 지나갔느냐, 이런 위치 관계를 밝히란 얘기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자, 이런 경우를 우리는 접한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럼 접하는지 만나지 않는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지는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해내느냐? 결국 우리가 이용한 것은 이 두 식의 연립한 2차 방정식을 생각을 했었죠. 자, 대입해서 연립을 해줍니다. 연립을 해서 근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근의 개수를 구한다는 건 결국 판별식을 이용을 한 거였어요. 우리는 식을 이제 계산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그 식의 이제 내용만 판단했던 내용만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판별식을 알면 두 식을 연립했을 때 생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구나. 만약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실근을 갖지 않는구나.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이 만약 0이다. 중근을 가졌다는 얘기는 실근이 딱 하나라는 얘기는 접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판별식에 따라서 직선과 포물선의 위치 관계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접선의 방정식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었죠. 위식에서 판별식 t가 0이다라는 그 식을 이용을 한 거예요. 판별식 t가 0이다라는 이 식을 풀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었느냐? 그대로 자, 식만 써본다면 y는 mx, 기울기가 m인 직선은 mx 플러스 m분의 p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식을 얻을 수가 있었죠. 당연히 기울기는 지금 0이 아닌 경우에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물선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구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기울기가 m일 때의 접선의 방정식. 또 하나는 자, 이런 게 있었죠. 두 번째는 접점의 좌표를 알 때 x1, y1 위의 접선. 기울기를 모르고 점의 좌표를 알아요.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를 알 때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은 뭐였냐? 이건 결과만 쓰겠습니다. 요 식을 위에 대입해서 식 얻어낸 거였어요. 요거는 y1, y는 2p의 x와 x1의 합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더라. 이거는 공식만 그냥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식의 과정은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고 그게
얘랑 똑같다 라고 두고 식을 정리하신 겁니다 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교과서에 정리가 됐는데 우리는 그 내용 과정을 생략을 했었죠. 자, 이렇게 두 가지 포물선의 접선의 방정식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오늘은 타원과 직선으로 돌아가서 똑같은 방식이에요. 타원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m인 건 어떻게 구하고 접점의 좌표가 x1, y1인 건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교과서는 39페이지, 38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조금씩 좀 간단하게 축약을 해서 식을 정리를 해드리는 걸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로 가보실까요? 38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여러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선생님은 칠판에 일단 좀 쓰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요거는 교과서보다는 우리가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자, 한번 더 가봅시다. 타원의 방정식을 하나 일단 적어두고 가죠. 걔는 보통 우리 이렇게 생긴 타원의 방정식을 얘기를 합니다. A, B가 뭐였고 C가 뭐였는지 관계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리라 믿어요. 자, 이 타원의 방정식이 똑같아요. 기울기가 m인 직선을 하나 붙여놓겠습니다. 그러니까 타원이 이렇게 생겼다면 여기 어딘가에 직선이 지나가고 있겠죠. 마찬가지로 타원을 이렇게 가로지르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직선도 있고요. 너무 위쪽에 있어서 이렇게 안 만나는 직선도 있고 너무 아래쪽에 있어서 이렇게 안 만나는 직선도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 절묘하게 딱 하나의 점에서만 이렇게 스치듯 만나는 접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이 하나가 더 있다는 거 자, 눈으로 보면 확인할 수 있죠. 아, 타원은 똑같은 기울기인 접선이 두 개가 될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을 일단 오네요. 아무튼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는가 접했는가 안 만났는가를 판단해낼 겁니다. 어떤 방식을 쓸 거냐?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두 식의 연립을 이용할 거예요. 두 식을 연립해서 y를 소거하면 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또 나오는 거거든요. x의 2차 방정식으로 판별식 d를 이용을 해 줄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판별식 d가 마찬가지. 0보다 크다면 가운데처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것이고 만약에 d가 0이라면 아마 이 접하는 두 직선 중에 한쪽이 될 것 같아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았다면 뭐 아래든 위든 서로 다 만나지 않는 직선이 될 겁니다.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 과정이 38페이지에 38, 39페이지에 쭉 언급이 되어 있는 건데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 주황색인 거예요. 그래서 주황색, 접하는 경우가 언제인지를 알면, 그 기준을 알면 D가 0보다 큰 쪽에서는 가운데 있을 것이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때는 만나지 않겠구나. 판가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경계에 있는 접선이 어디인지를 계산을 해볼 겁니다. 그게 39페이지에 식에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예제는 조금 이따가 연습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39쪽 중간에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한번 식을 유도해 보기로 하죠. 자, 원리는 알아요. 식 대입한 겁니다. 연립을 해서요. 두 개의 식을 연립하고 그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생겨요. 그 2차 방정식에 판별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별식이 0이 되는 그 점을 찾은 거지.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요. 자, 이것도 자, 계산은 남겨두겠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했더니 자, 일단 첫 번째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금방 만들어낼 수가 있더라. 기울기가 m인 거니까 당연히 y는 mx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다음 뒤에 플러스 n이 필요한데 그 뒤에 나와 있는 n을 판별식이 0이다라는 이 방정식을 계산해 보니까 이 식이 자, 두 개가 생기더라. 일단 좀 길지만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과 같은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이 생기더라라는 걸 요 계산 결과로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타원의 근, 자,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할 거다. 여기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두 개 복부인 거 보시죠? 식이 두 개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보통 루트는 양수니까 플러스하면 더 크겠죠? y절편이 클 테니까 위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인 건 아마 여기에 있는 접선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인 건 좀 아래에 있겠죠. y절편이 작으면 요 아래에 있는 요 접선이 될 것이다. 그래서 보통 타원은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이 두 개씩 쌍으로 존재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복부호로 존재를 하게 됐던 겁니다. 자, 마찬가지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포물선과 마찬가지로 접점을 알 때 x1, y1 위에서 그은 접선은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러니까 얘는 이런 의미죠. y-y1 그리고 기울기가 m이고 x-x1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랑 같다고 둔 거야. 얘는 mx고 마이너스 mx1 플러스 y1 이거잖아요. 자, 식은 많이 생략할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는 요만큼 있죠. 요만큼이랑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요 y절편이랑 같은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랑 똑같아 라고 두고 식을 푼 거예요. 식을 정리한 거야. 자, 요 주황색 네모의 식을 동치라고 두고 식을 정리했더니 자, 이런 결과를 얻더라. y1 요거는 그냥 결과를 좀 같이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원의 방정식이랑 식이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어요. a제곱 분의 분자가 x1, x 원래는 x제곱인데 하나가 x1으로 바뀌었죠. 자, 뒤에 플러스 b제곱 분의 y1, y제곱인데 하나만 y1으로 바뀌었어요. 는 1. 시간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요거는 계산은 자, 생략을 하고 요 식이 동치로 뒀을 때 이런 결과가 벌어지더라. 공식으로 우리는 기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타원에서 그 접선도 기울기가 m인데 접선 하나, 접점의 좌표를 알 때의 접선의 방정식 하나. 이렇게 두 종류로 식을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식의 유도 과정은 39페이지 교과서에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40페이지까지에 걸쳐서 그 식의 과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중요한 건 물론 이 식을 유도하는 그 과정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얘를 이용해서 이제 그래프가 제시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해 보는 연습으로 일단 그쪽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복잡한 증명은 지금은 좀 약간 배제를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교과서로 돌아가서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아주 간단한 문제부터 한번 해결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해봅시다. 그렇죠? 자, 39페이지 예제 1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타원이고요. 그리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나와 있는데 y절편을 모르기 때문에 이 직선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k값에 따라서 움직이는 직선입니다. 타원과 이 직선의 위치관계를 살펴보랍니다. 즉 k값에 따라서 위치관계가 좀 달라지겠죠. 그걸 k의 범위에 따라서 나눠볼 겁니다. 방법은 뭐냐? 두 개의 식을 그대로 연립할 거예요. 그 연립해서 실근이 몇 개인가를 조사하는 게 우리 포인트겠죠. 실근이 생겼다는 건 교점이 생겼다는 얘기니까 실근의 개수, 즉 교점의 개수를 알면 위치관계가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자, 한번 가봅시다.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정리해 보니까요. 요거 제곱하면 합치면 2분의 3x제곱 이렇게 되나요? 플러스 1창 2kx k제곱 마이너스 1은 0.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이 생깁니다. 우리는 근의 개수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근은 필요 없지? 근의 개수만 알면 돼요. 그래서 자, 판별식을 가지고 와 봅시다. k제곱 마이너스 2분의 3k제곱 플러스 2분의 3. 자, 식은 이렇게 정리가 돼요. 즉 판별식이 이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k제곱 더하기 2분의 3. 이제 우리는 이 식의 부호가 양수인가, 0인가, 음수인가에 따라서 위치관계가 정리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해보자 그러면. 이거 방정식 풀면 뭐죠?
이게 0이 되는 점을 찾았더니 뭐예요?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되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야. 그리고 쟤는 위로 블록한 이차 함수입니다. 즉 마이너스 루트 3과 플러스 루트 3 사이에는 자, 판별식이 양수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네요. 자, 정리됐죠. 뭐. 그럼 첫 번째 판별식 D가 자 양수다. 판별식 D가 양수인 범위 구했습니다. 우리는 마이너스 루트 3부터 플러스 루트 3까지라는 거 구했어요. 그럼 여기선 뭐야? 판별식 양수였으니까. 네,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죠. 이렇게 생겼네요. 두 번째, 판별식 D가 만약에 0이었다면 0이라는 건 K가 마이너스 루트 3이거나 플러스 루트 3이거나 이렇게 두 개의 점을 의미하는 거죠. 판별식 D가 0이었다는 건 그렇죠. 타원이 접했다. 접선의 방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마찬가지로 판별식 D가 0보다 작았다면 그 얘기는 뭐 두 쪽이네요. 마이너스 루트 3보다도 작거나 아니면 루트 3보다도 크거나. 자, 요 양쪽 범위에 있다. 그럼 판별식이 음수란 얘기예요. 만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참고로 K가 크면 클수록 직선은 위로 이렇게 상승하죠. Y좌표가 크니까 K가 크면 클수록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중에 K가 큰 쪽 여기야. 그죠? K가 크면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만나지 않아. K가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아요. 굉장히 작으면 너무 아래로 내려가서 타원과 만나지 않아.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K의 범위에 따라서 타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지금과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는 제대로 한번 접선의 방정식을 계산하는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기로 합시다. 직접 접선을 구할 겁니다, 우리. 그렇죠? 자, 봅시다. 자, 과제로 일단 여러분들에게 먼저 안내를 드릴 건데 문제 2번과 문제 3번을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영상을 뭐 잠시 멈추거나 어차피 과제니까 하셔서 문제 2번과 문제 3번을 얼른 한번 해결해 보십시오. 두 가지 종류인데 앞에서 얘기했었던 기울기가 m일 때의 타원의 접선의 방정식, 그다음 접점의 좌표가 x1, y1일 때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들이거든요. 자, 그 두 개를 일단 여러분들이 해결한 후에 우리는 예제 2번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41페이지의 예제 2번을 보시면 얘는요, 포물선에서도 하기는 했었는데 이런 얘기예요. 타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그을 겁니다. 접선을 그을 건데 타원에 점이 이렇게 바깥에 있어요. 접점 위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점에서 타원에다가 접선을 긋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렇게 접선이 그어지겠고 하나가 더 있죠. 이쪽으로도 접선의 방정식을 그을 수 있어요. 접선을 그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었을 때 생기는 이 두 개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할 겁니다. 타원 밖에 있는 점이 주어졌을 때가 되는 거죠. 자, 그게 예제 2번입니다. 한번 가보자. 바깥에 있는 점의 좌표는 3,3이고요. 이 3,3에서 타원에다가 왜요? 이거 저기 동그리 전원 켜는 게 있어? 어디 갔니? 동그리 전원은 얘를 꽂으면 그냥 바로 켜지게 돼요. 전원, 위에는 전원 켜는 게 따로 없어요. 그래? 예, 만약에 근데 에러가 나거나 그러면 리셋 버튼이 있어요, 위에. 리셋 저 위에. 있다고? 네, 그걸 한번 이렇게 꾹 눌러보시면 돼요. 자, 다시. 자, 3,3에서 요 타원에다가 접선을 긋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두 가지를 다 모릅니다. 기울기도 몰라요. 그 다음 점의 좌표가 어딘지도 몰라요. 타원 위에 어느 점에서 접선을 그었는지를 몰라. 자, 이럴 때 우리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첫 번째 먼저 정해두고 가는 겁니다. 뭘 정하냐? 접점을 몰라. 정하죠. 점의 좌표는 x1, y1이야. 이렇게 정해놓고 가기로 하죠. 두세요. 그러면 이제 식을 슬슬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는 접선의 방정식은요. 접선의 방정식은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방법을 보면 x 대신 하나가 x1으로 바뀌는 거였지. 3x1, x. 얘도 y1, y는 9야. 이렇게 일단 쓸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아는 거 이제부터 한번 해봅시다. 그럼 3,3은 뭐였냐? 3,3은 타원 밖에서 요 점에서 접선을 그은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3,3은 접선 위에 있는 점이에요. 접선 위에 있겠죠, 당연히. 여기서 그은 접선이니까. 자, 따라서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어 줄 겁니다. 그러면 9x1 더하기 3y1은 9. 자, 이런 첫 번째 하나의 등식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 또 두 번째, 얘는요, x1, y1은 접점이에요. 접점이야. 다시 말하면 접점이 여기 있잖아요. 무슨 뜻이? 접점은 어쨌든 그렇죠. 타원 위에 있는 점입니다. 어쨌든 얘도 타원 위에 있어요. 자, 여러분들 1번과 2번 이 두 가지를 일단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바깥에 있는 3,3은 접선 위에 있는 점. x1, y1 만든 점은 접점이니까 타원 위에 있는 점. 따라서 얘는 타원 위에 있는 점이야. 즉 3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9다. 이런 등식이 그대로 성립한다는 거죠. 됐습니다. 이제 x1, y1이 뭐였지? 그걸 구하면 되는데 식 두 개가 생겼잖아요. 하나, 둘. 두 식을 연립해서 구해내시는 겁니다. 이 계산을 조금 생략하면요. 자, 이걸 식을 연립했더니 연립방식의 해는 두 쌍이 나온답니다. x1이 0인 경우와 x1은 3이겠죠. 또 하나는 x1이 2분의 3인가요? 요 두 개씩을 연립방정식으로 풀었을 때 x가 2분의 3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두 쌍의 해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실제로 구하면 되는데 이제 얘네들이 접선의 방정식 여기로 돌아가서 식을 완성해주면 되는 거겠죠? 됐지. 따라서 두 개입니다. 하나는 x0가 0일 때 y0는 3이래요. 이거는 3이야. 따라서 y는 3이라는 이런 직선이 하나 생기고요. 지금 그림이 잘못된 겁니다. 이건 그냥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또 하나는 자, 얘를 그대로 집어넣어 준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식의 계산은 네, 이건 그냥 선생님이 좀 계산을 좀 생략할게요.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을 얻어내게 되는 거죠. 타원은 실제로 두 개의 접선의 방정식을 가시게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자, 아래에 있는 문제 연습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보시고요. 과제로 꼭 지금 바로 과제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단원으로 넘어가서 쌍곡선과 직선에서 똑같은 방식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